안녕하세요. ESG 경영팀 김찬기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온실가스의 이해입니다. 아리백 및 제품 탄소 발자국의 동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크게 4가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리백이란 무엇인지, 온실가스 용어,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제품 탄소 발자국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엘리베이터 아리백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ESG 중 E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승강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 아시나요? 작년 기준으로 0.5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0.6톤 가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해서 승강기 한 대당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이 상당 부분 줄었습니다. 이 환경 업무의 경우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기후행동, 자원순환, 물, 생물 다양성, 오염 및 배출 관리, 친환경 제품 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탄소 배출 관리와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는 기후행동 및 오염 및 배출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리백입니다. 아리백이란 100%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원으로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력 발전 등이 있습니다. 아리백의 경우 2014년 국제 비영리단체인 더 클리메이트 그룹과 CDP 그룹의 연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리백 가입 기업들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상기 사진의 경우 글로벌 아리백 가입 기업들입니다. 구글, 스타벅스 등 무수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글로벌 아리백 가입 기업들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올해 기준이고 100단위까지 맞추시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400개 정도 기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글로벌 아리백 가입 기업들은 428개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한국형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형 아리백과 글로벌 아리백의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아리백의 경우 2050년까지 100% 이행 목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으로는 전 세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아리백의 경우 2050년 100% 이행 목표 설정을 권고하고 중간 목표 설정이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 사업장은 국내 보유 사업장입니다. 왼쪽 사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타냅니다. 교토의정서에 정의되어 있는 6대 온실가스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고 6플로로와 황의 경우 0.8%를 차지하지만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높은 물질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경우 EU 가입 국가들입니다. EU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출 규제가 낮은 곳으로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 탄소 가격이 10,00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유럽의 경우 탄소 가격이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경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26년부터 6가지 품목에 대해서 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캐나다가 A 제품을 생산하는데 80유로가 들고 유럽이 A 제품을 생산하는데 100유로가 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캐나다가 유럽에 A 제품을 수출할 경우 차액인 20유로만큼을 수입업자인 유럽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의 경우 제품에 대한 내재 배출량 산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좀 단점이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탄소 발자국 측정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품 탄소 발자국 측정의 경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 단계, 미드스트림 단계, 다운스트림 단계입니다. 업스트림 단계에서는 협력사에서 원부자재 구매, 운송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미드스트림 단계에서는 공장 등에서 사용되는 전력, 스팀, 이동연소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다운스트림 단계에서는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력량, 그리고 사용 연한이 다하고 제품 폐기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개 해외 법인과
본사 및 수많은 국내 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SG 공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관리 폭이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업보고서상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2조 이상입니다. 2조 이상일 경우 계열사도 관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집계 중에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아리백 진행 현황입니다. 제3자 PPA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3자 PPA란 전력 사용자, 한전, 발전 사업자, 제3자 간의 거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한전이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사용자와 발전 사업자는 단가 협의를 진행합니다.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 사용자가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PA 적용 이전에는 전력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만 전력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제3자 PPA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이 힘든 시간대에도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준다는 것이 있습니다. 왼쪽의 경우 K-아리백 등록 증명서입니다. 제3자 PPA를 통해서 사용한 전력량을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증서를 지급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해서 2022년을 기준연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경우 SBTi를 기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22년 대비 2030년에 42% 절감, 2022년 대비 2040년에 71% 절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전년 대비 49%를 절감하였습니다. 충주공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충주공장의 경우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공장만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 73%의 온실가스량을 절감하였습니다. 전력 부문에서는 65%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감하였습니다. 제3자 PPA가 전사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42%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분인 49%에서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유럽 배출권 시세 5개년을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7.4억 원 가량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는 유럽 배출권 시세가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5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올해 기준으로 승강기 한 대를 생산하는데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지 아시나요? 50%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첫 장에서는 0.5톤이었습니다. 0.25톤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올해의 경우 0.27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ESG 경영팀 김찬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